우선 B조 발표를 맡게 된 장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이 제목과 보시다시피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클론 코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안돼? 얘가 형 이거 페어링 해야 되나요? 아니 온오프 됐나? 오늘 됐는데? 누를 때 버튼 나왔네. 그냥 하겠습니다. 얘들아 this is 몰라. 자, 이제 목차는 이제 팀원 소개,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의 설명, 그리고 개발 환경 소개, 프로젝트 소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팀원 소개입니다. 이제 저희 지난 씨가 이제 팀장 역할을 맡았고 모든 프로젝트 총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때. 그리고 이제 핵심 기능으로 이제 시큐리티, 그 세션 암호화 관리 쪽을 또 도달해서 맡아주셨고 메인 메뉴 뷰를 중점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형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프론트 작업, 그러니까 웹페이지 거의 모든 프로젝트 모든 구역의 프론트 작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이제 게시글 작성 기능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색 태그과 결제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탐색 탭 기능에서 연장되는 검색 기능, 그리고 자신의 프로필 보기 기능 작업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수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메시지, 그 1대1 DM을 인스타그램에 1대1 개인 메시지를 구현을 했고, 그다음 프로필 수정 기능 구현, 그다음 프로필 기능 작업을 했습니다. 네, 시찬씨도 마찬가지로 같이 개인 메시지 구현했고 프로필 기능 작업을 도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클론 코딩이라는 게 사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제 클론 코딩이 이제 보통 인프런이나 그런 데서 올라오는 일주일 만에 만드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지, 유튜브 페이지처럼 만드는 그런 그 강사들의 그 미리 프리셋 템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 페이지와 똑같이 따라하는 프로젝트를 말을 하는 건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기능과 디자인을 모방을 하는 것이 클론 코딩의 주된 목적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학습 및 개발 기술을 일컫는데요. 저희는 좀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과 디자인 모방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골조는 똑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다릅니다. 복사 후 짜여기 방식의 클론 코딩.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강사가 미리 짜놓은 프리셋을 바탕으로 이렇게 짜세요 해가지고 똑같이 템플릿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셋 예제를 바탕으로 제작한다. 그러니까 그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셋으로 제작을 합니다. 보통 클론 코딩이라고 하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인스타그램 원본 페이지만 참고해서 저희가 비운 기능을 바탕으로 기능을 전부 다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DB 같은 거나 이제 그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역공학은 아니지만 그냥 그 페이지만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실제로 학습을 한 그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주고자 해서 저희 클론 코딩을 선택을 했고요. 개개인의 역량을 감안해서 프로젝트 기능 구현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적이 상용화된 웹페이지 분석해서 학습한 기술과 접목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이 골조로 저희가 프로젝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지널과 흡사하게 동작하도록 웹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엔드의 그 CSS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거의 다 모두 다 사용을 했고, 그 프론트엔드 기술 중에 jQuery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미리 렌더링해서 뿌리는 타임리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부트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는 MySQL, 마이바티스 사용했습니다. 저희 개발 툴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제이 개발 환경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API 테스트를 위해서 스웨버
API 도큐멘테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는 이제 MVC 패턴을 채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뷰에서 유저 입력이 발생을 하며 컨트롤러에서 그 해당 요청을 받아서 모델로 요청을 하고 그 모델은 그 해당 요청에 맞는 응답을 컨트롤러에 전송하고 그 컨트롤러에서 뷰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는 이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끌어와가지고 이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를 이제 이 정보들을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서로 서비스 간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들었고요. 네, 장점을 설명해드리면 이제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서 각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을 갖고 재사용성이 뛰어납니다. 모델과 뷰는 독립적이라서 재사용 가능하고요. 요소가 독립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성과 유연성의 향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앱의 코드 구조와의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협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MVC 패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 핵심 기능입니다. 인스타그램과 거의 비슷한데요. 회원가입 기능과 이제 편집된 이미지 업로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이미지를 일반 게시글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편집을 해서 필터 같은 것을 씌워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성된 게시글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 검색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입된 유저의 아이디를 직접 검색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에 달 수 있는 댓글 기능과 좋아요, 북마크 기능도 추가를 했고요. 저희 인스타에는 기존으로 없는 기능인데 약간 굿즈 같은 개념으로 구매 기능을 놓고자 좀 어거지 같지만 이모지 팩 구매 기능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개인 메시지 기능, 팔로우 기능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DB 구성도인데요. 이거는 봐도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탭을 엄청 많네. 예, 태블이 좀 많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저희가 사용해서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를 저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밀번호 암호화와 모든 세션에 이제 세션 플레이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암호화를 이 스프링 시큐리티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암호화를 시켰습니다. 디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된 비밀번호에 해싱을 한 번 시행한 게 아니라 해싱한 데이터에다가 솔트를 여러 번 추가를 해서 난독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로그인 기능입니다. 이제 사용자의 로그인 시도가 발생을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와 함께 로그인 페이지 뷰에서 요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넘어가서 패스워드 인코더 서비스를 요청을 해서 DB 대조를 하고 인증 권한 검사를 한 후에 컨트롤러에서 뷰를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입이 되고 그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 완료가 됐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현한 소셜 로그인, 구글 같은 대표 화면으로 지금 구글 로그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글 로그인과 네이버 로그인 같은 소셜 로그인 같은 것을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미리 등록된 그 개발자 계정에 있는 그 개인정보를 받아오는 그 모듈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글 간편 로그인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순서대로 일단 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고 맨 첫 번째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과 매우 흡사하게 저희가 이거 디자인을 했고요. 그 보시면 이렇게 본인 로그인 되어 있는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지금 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팔로우한 유저의 게시글들이 무작위 순서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메인 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로 AJAX 비동기 통신을 통해 가지고 뷰에서 요청이 발생하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호출하고 사전 렌더링된 그 타임리프 태그가 포함된 HTML을 컨트롤러로 던져줘서 최종적으로 뷰를 업데이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기능도 비슷하게 이제 AJAX 비동기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리프 태그가 아닌 그냥 사전 렌더링된 그 HTML을 어펜드 함수 어쨌든 써가지고 그거를 컨트롤을 전달해서 뷰에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창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이디를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벤트를 줬고요. 저희 구현을 그렇게 실제로 했고요. 이제 탐색 탭입니다. 탐색 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의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뷰에서 사용자가 이제 접속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러에서 익스플로러 서비스에서 넘어가는 이 사전 렌더링된 타이밍 태그가 포함된 HTML을 뷰로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탐색 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아이디가 이게 지금 이 캡처된 이미지가 없는 이미지라서 이게 지금 사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냥 오른쪽에 이거 지금 이 파일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이미지가 2개 이상 업로드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지가 2개 이상 업로드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개 있다는 표시를 떼어주고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불투명하게 막 트랜스퍼런트를 쳐서 바뀌게 했고 댓글과 좋아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댓글, 좋아요, 북마크, 팔로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골조가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놨고요. 이것도 또한 AX 비동기 요청으로 뷰를 업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제 좋아요를 하트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좋아요 한 개라고 바로 이렇게 찍혀서 새로 고침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세부 이미지 봤을 때 이렇게 띄워지는 창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캐러셀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이미지로 왔다가리 갔다리 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메시지 탭입니다. 개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AJAX 비동기 통신을 이용했고, 뷰에서 팔로우 유저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 그러니까 방이 생성됐다는 뜻이죠. 거기서 생성됐을 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비동기 요청으로 챗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호출하고 타임리프트 태그가 포함된 HTML 사전 렌더링 페이지를 컨트롤러 거쳐서 뷰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내가 로그인해서 메시지를 보낸 상태이고, 또 남의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채팅이 된다는 걸 나중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필 화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프로필 화면이고, 처음 딱 자기 프로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기 글을 올린 거 18분 전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프로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소개와 뭐 성별, 뭐 프로필의 계정 추천 표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도 거의 흡사합니다. 뷰에서 이제 게시글 작성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원본 이미지와 편집된 이미지 게시글 내용을 바탕으로 AJAX 비동기 요청으로 컨트롤을 요청을 하는데, 요 지금 이미지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클라이언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미지를 편집을 해가지고 모든 그 템플릿이 완성이 됐을 때 컨트롤러로 전달해서 서비스에 DB에 기록을 하고 다시 그것을 뷰로 보내줘서 갱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글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필터를 이렇게 여러 개 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미지 영역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흑백으로 이제 바꿔서 글을 올리는 상태고,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같이 업로드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글이 업로드된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샵 기능인데요. 이거 원래 없는 기능인데 저희가 이제 좀 프로젝트에 좀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하고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트1 간편 결제 API를 사용을 했고요. 이 뷰에서 사용자 결제 시도가 발생을 하면 이 포트1 API에 AJAX 비동기 요청을 합니다. 결제 API를 호출한 다음에 그 결제 API에서 결과가 처리된 것을 컨트롤을 받고 DB에 저장 세션 ID, 뭐 구매한 제품 번호, API 고유 결제 번호 이거를 서비스에서 이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에다 보내가지고 DB에 기록을 하고 컨트롤러에 다시 보내주고 다시 사용자 뷰에 리다이렉션 해주는 골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그런 KG 이니시스의 간편 결제 모듈인데요. 저희가 이걸 차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결제가 되는 모습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제 구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간편 결제하면 API가 뜨게 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이제 구매 완료가 됐다고 뜨고, 이제 이 결제가 마무리돼서 이모티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이모티콘을 기본 유저는 쓰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다가 뭐 뻑이 났는지 이모티콘을 이제 다 쓰게 돼가지고 이건 아마 결제까지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DB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니크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API에서 결제가 실제로 성공했을 때 결과값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시연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진원 씨가 이제 그 로그인 쪽 구현을 맡았기 때문에 로그인 쪽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조그만 창에다 옮겨주세요. 보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딱 최초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해놨고요. 저희가 지금 DB를 다 지워가지고 구글 로그인 자체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걸로 로그인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간편 로그인.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구글에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OS2 데모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자 모듈로 좀 발급해주는 비상업적용 API입니다. 이게 있는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입이 됐어요, 심지어. 네, 가입이 됐습니다. 그 DB에 추가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멤버에 보시면 이렇게 지메일로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갈아치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됩니다. 그 네이버 로그인도. 네이버 로그인. 네, 그거 한번 다 보여줘야죠. 자, 네이버 로그인도 됩니다. 똑같이 로그인 창이 떴고, 이것도 가라 아닙니다. 진짜 됩니다. 로그인 됐죠? 네, 이렇게 네이버로 실제로 로그인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회원가입부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맞추고 이렇게 가입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테스트 방금 막 가입한 테스트 3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팔로우 계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계정이라서 이렇게 지금 이 창에는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정상이고요. 이제 탐색 탭을 눌렀을 때 저희가 올린 게시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댓글 하나씩 달려 있는데 이렇게 좋아요도 누를 수가 있고요. 이제 글이 미리 등록되어 있는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사람 여기는 이제 팔로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1을 팔로우 했기 때문에 이 테스트 1에 글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뭐 다 팔로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팔로우하면 이렇게 여기 장진원 씨 아이디로 된 게시글들이 뜹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게 이미지가 지금 4개 업로드 있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여러 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탭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나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진원 씨가 뜨고 테스트 1 되었죠. 테스트 2도 보이죠. 테스트라고 하면 이제 테스트로 관련된 계정이 모두 다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글 올리기 기능.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자, 제가 미리 올린 이미지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이거 여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 그 뒤로 가기 또. 아, 예, 예. 아그 버튼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만들기. 자, 심지어 여러 개가 업로드 됩니다. 와우, 마이 갓. 이렇게 보시면 업로드된 이미지 3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하고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 상태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자, 업로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 바꿀 수 있습니다. 필터 바꿀 수 있고 싹 다 흑백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래가 좀 암울하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입력 내 인생. 와우, 업로드 됐습니다. 보이시죠? 다 흑백으로 하니까 진짜 흑백으로 돼서 업로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글에도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자추 가능하고요. 네 글에도 댓글 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보시면 댓글 한 개 달린 거 올라갔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캐러셀이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한 스크롤입니다. 그렇군요.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제 프로필 기능으로 들어가서 저장된 게시글을 보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거 풉니다. 없어요. 와우,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되고요. 프로필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아 사랑한다. 바뀝니다. 보십니까? 이미지 바뀌었죠? 이미지 바뀐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기능. 자, 지금 테스트 1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테스트 2와 대화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대화를 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렇게 조작 아닙니다. 지금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입니다. 진짜라네요. 네, 진짜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만 해줘. 잘 안 들리고요. 일단 샵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매 기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스타 이모티콘 저희가 수정을 좀 30초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까지 됐는데 갑자기 또 작동을 안 하네요. 진현이 PC에는 안 되나? JS 값 수정이에요? 예. 그거 제가 지금 서버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데모 애플리케이션. 자, 다시 들어가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결제를 구현을 했는데 갑자기 버그가 터져가지고 이제 구매가 안 돼.
왜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다른 기능 없나? 이모티콘. 아, 이모티콘. 알겠습니다. 이모티콘. 되죠? 이모티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이제 결제 모듈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버그가 터져가지고 구매 기능은 아쉽게도 좀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를 했는지 깜빡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얼추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다. 예. 네, 다 거의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결제 기능은 좀 너무 아쉽긴 한데, 예.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